안녕하세요. 주스TV의 주스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장이 좀 많이 흔들렸죠. 저도 어제 네 마녀의 날을 잘 넘기고 오늘부터 이제 이전하고 비슷한 흐름의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고 출근하기 전에 외국 증시 움직인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가 매수를 괜히 했나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장이 크게 안 흔들려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수목금 3일간 해가지고 실제로 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도 어제 영상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캔들 자체가 이전에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다행히 오늘은 양봉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때도 보시면은 한 이 구간대에서 갭 하락을 해가지고 떨어졌죠. 하락할 때는. 그나마 오늘을 양봉으로 끝났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대하락장에 대한 걱정은 계속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대하락장을 걱정하는 특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바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하락장을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물론 저도 대하락장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하락장이 아니고 하락장 자체를 겪어보지는 못했죠. 그 전염병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장을 불안하게 상승하는 장을 겪어봤을 뿐이지 결국 상승장만 겪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하락장을 무사하게 잘 견뎌내는 방법은 내려놓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욕심만 버리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욕심을 버리면은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그렇게 최대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에 들어갈 건데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영상에서 프로텍이 갭 상승 후 올라갔다 떨어지든지 바로 떨어지든지 결론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일봉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 잔여 물량이 한 9만 7천 주인데 어제 한 11만 9천, 12만 주 정도 쌓여 있었거든요. 어제 거래량이 한 100만 정도 됐었는데 잔여 쌓여 있는 물량이 12만이면 굉장히 작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갭 상승도 크게 안 나올 것이며 그래도 한 10%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약간 반등을 주든지 바로 떨어질 것이다. 결론은 오늘 프로텍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전에만 거래량이 300만이 터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은 갭 상승 한 7% 정도 했죠. 저도 한 3%에서 5% 사이 갭 상승하면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한 7%에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할 때도 사실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주었고 결론적으로 털더니 다시 올라가서 횡보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 영상이 조회수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한 30 몇 회 정도?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적당히 익절해야지 하고 익절을 했다가 상한가를 봐서 상한가를 가가지고 손해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린이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차트들이나 보고 거래량 다양한 것들을 보고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그런 거를 연습하는 과정일 뿐이고 전문가들도 다 못 맞추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손해보는 판단도 아니었고 제 주의가 수익을 극대화하자가 아니고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어찌됐든 혹시나 이 현상 드신 분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상을 하자면
2연상 했고 이때도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떨어지고 요번에는 뒤늦게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잔여량이 좀 적고 예. 월요일날 상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워낙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뭐 눌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있지만 신규 진입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그런 판단을 하고요. 내려간다 올라간다의 판단이 아니고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프로텍 영상도 몇 번 만들었죠. 요 박스권에 있을 때는 프로텍은 지금 충분히 저평가가 돼 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을 했고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지만 접근하기는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날아가면 그냥 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하락을 예상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 있으면 죄송하고요. 오늘 역사적 신고가 최고가에 도달을 했고 거래량도 상장 일에 1일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항 세력이 없죠. 유튜버 분 중에 천장이 없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던데 지금부터는 본인의 그릇만큼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개인은 코스피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제 좀 강하게 사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은 누가 주도를 했냐? 이렇게 당일 매매 추이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HTS를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HTS를 보시면은 이렇게 당일 매매 추이가 있는데 코스피를 먼저 보실게요. 자, 이게 좁아가지고 좀 더 길어 보이긴 하는데 그 차트 분봉으로 본 차트 모양과 흐름이 똑같고 장 시작할 때는 외국인이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주가 하락이 나왔고 동시효과 때 외국인들이 많이 던진 것 같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거의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외국인들이 그 떨어진 물량들을 사들였어요. 갭 하락을 시켜놓고 그거를 다시 외국인들이 주워 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개인들이 다 받아줬어요. 동시 호가에 떨어진 물량 개인이 다 사들였고요. 저점부터 이제 점점 사들이는 물량을 개인이 다 팔아줬습니다. 완전 개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고요. 그 시점에 금융투자와 기관계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정말 외국인 거를 개인이 다 받아주면서 주가가 갭 하락 후 상승을 했고요. 다시 그 물량을 외국인이 파는 걸 개인이 또 사줬습니다. 계속 개인이 외국인한테 당하는 시장이었고요. 마지막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 그때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끝까지 개인이 피해를 보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하지만 개인이 결국 이 주가를 2132선이라는 걸 지킬 수 있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개인이다. 그래서 오전장의 주가는 외국인이 주도를 했지만 마지막에 양봉으로 끝낼 수 있도록 힘을 쓴 거는 개인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장이 많이 불안한데 과거에 그 전염병 이전에 하락했던 구간하고 좀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한 2100 얼마에서 오늘 갭 하락을 2090 정도까지 했죠. 그리고 그 전염병 때는 한 2000 매나 한 180에서 2115까지 갭 하락을 했다가 이때는 음봉을 그렸고 오늘은 양봉을 그렸다는 것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 위쪽에서 캔들 모양은 개인적으로 지금 좀 느낌이 비슷해요. 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고 근데 갭 하락한 다음에 움직임이 전염병 때는 하락으로 갔었고 그리고 지금은 상승으로 왔다라는 게 그나마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캔들을 만들어낸 거는 개인들의 힘이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미분들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사들였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코스닥도 피해자는 개인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초반에는 그 동시 호가 때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다 사들였고요. 기관하고 금융투자는 그냥 코스피보다 더해요. 그냥 거의 횡보입니다. 살짝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또 보면 여기 기관이 정말 조금 사들였어요. 그래서 거의 원점보다 살짝 떨어지는 정도인데 왜 외국인보다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얄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인이 외국인 물량 다 받아줬고요. 또 요거 주가가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시 반등을 할 때도 개인이 파는 거를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횡보할 때도 주가가 올라갈 때도 외국인하고 개인이 계속 맞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 자체가 외국인들이 워낙 큰 폭을 저가에서 다시 사들이면서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들인 거는 개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보시면은 뭐 개인이 주도한 것 같고 외국인이 주도한 것 같지만 둘 다 피해는 개인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와중에도 코스피나 코스닥을 그 양봉으로 마무리를 짓게 해준 개인들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오늘 이후에 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그냥 설명한다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나중에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할 때 아무리 위에서 돈 많이 벌어도 하락할 때 이러면은 그 피해 금액이 장난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장이 상승으로 갈지 횡보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대하락으로 갈지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상승이나 횡보 시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한 2200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2200을 도달한 시점부터는 제가 봤을 때 비중 축소와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시장이 그냥 추세가 변하는 게 아니라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한 종목에 1000만원씩 넣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딱 절반으로 나눠서 최대 500만원까지만 넣겠다 이런 식으로 뭐 1억 넣는 사람 정말 돈이 많아서 1억 넣는 사람이 딱 하면은 5천만원만 넣겠다 하고 접근을 하시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평범한 하락장이 오든 대하락장이 오든 그때 세이브 시켜놓은 그 50%의 비중이 막판에 돈을 버는데 가장 큰 열쇠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200부터 어제 내마녀의 날 때 이제 곧버스로 살짝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는데 저는 2200부터 100단위로 상승할 때마다 인버스 그리고 곧버스를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곧버스로 갈 예정이고요. 어떻게 투자를 할까 하면은 인버스를 10,000원 넣을 돈이 있으면은 그 돈으로 그냥 곧버스 5,000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금 확보를 해 놓을 생각이고요. 공매도가 돌아오면은 특히 여기서 지금 비중 한번 줄였죠. 공매도가 이제 돌아오면은 종목도 줄일 거고요. 그리고 비중을 거기서 또 절반을 더 낮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버스 그 돈으로 그냥 킵을 해 놓는 게 아니고 인버스랑 곧버스의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릴 겁니다. 이게 제가 상승이나 횡보장일 때 대처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횡보를 해도 불안한 거는 똑같고요. 상승을 해도 불안한 거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할 예정이고요. 자, 만약에 상승 중인데 혹은 횡보 중인데 내가 비중을 늘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은 얼마 전에 기사화됐는 공매도 폐지가 됐을 때 저는 비중을 늘릴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공매도가 폐지가 되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대박남 박약사님 유튜브에 가시면은 뭐 3천, 4천, 5천까지도 대한민국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3천, 4천, 5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좀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물론 4천, 5천까지는 좀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3천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정도의 비중으로는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백신 플러스 치료제 등장하면은 단기간 비중을 늘려서 특히 바이오 쪽에 투자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향후 플랜이고요. 그러면 하락시 대처법 결국은 분할 매매다. 비중을 낮춘 상태에서 분할 매매를 하고 첫 번째 방법은 손절가가 오면은 정확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손절폭도 크시면 안 되고요. 갑자기 급락이 딱 시작됐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급락 시작점 기준 10% 이내 손절 100% 손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내가 10% 손해지만 투자 금액이 크신 분은 또 손절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전량 손절이 안 되면 무조건 50% 이상은 손절을 하자는 겁니다. 예. 이 비중의 폭이 100%일수록 기회는 더 많이 올 거고요. 50% 이상은 무조건 가되 60%, 70%, 80%, 90% 비중에 내가 손절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 손절의 폭이 높을수록 대응할 기회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추가 매수 시점. 이 추가 매수 시점은 뭐냐? 소폭 하락 후 손절가 회복 시. 예를 들자면은 자, 10,000원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10,000원에 매수를 했고 10%면 9,000원이죠. 9,000원에 뭐 비중별로 뭐 50에서 100%까지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8,000원까지 그냥 갔다고 가정할게요. 8,000원 갔다가 다시 9,000원 오면은 그때 차라리 매수를 하세요. 9,000원이 이때는 손절가였지만 밑에 갔다 올라올 때는 매수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수료는 손해를 봤지만 결국 떨어졌을 때는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다시 돌아오면 이때 수수료만 손해보고 다시 상승의 기회를 잡으시는 게 더 나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9,000원 갔다가 8,900원 갔어요. 다시 올라오잖아요. 9,000원에 그냥 사세요. 또 떨어지면 9,000원에 매도하세요. 그냥 수수료 계속 버린다고 생각하고 근데 얘가 계속 그 안에서 움직일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락장이 아니고 박스권이겠죠. 그러면 그때 박스권에 맞춰서 어디서 지지받느냐, 어디서 저항을 받느냐를 보시고 그때부터는 비중 조절해가지고 다시 수익을 박스권을 활용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고요. 근데 100%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할 말도 똑같습니다. 할 말도 똑같아요. 단지 비중을 낮춘 퍼센트만큼 이거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0,000원의 주식 매수 시, 예시. 자, 9,000원에서 예를 들자면 10% 하락했죠. 10% 하락했을 때 비중을 50% 던졌잖아요. 재상승 시 9,000원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불안하시면은 비중 50% 던진 거에서 매수하지 말고 그냥 존버하세요. 홀딩하세요. 단지 내 본전 가격이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얘가 9,000원 찍고 반등해가지고 11,000원 갈 정도면은 이미 그 시장은 하락장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늘 플랜을 짜놨는 대로 다시 매매를 시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계속 하락을 한다면은, 자, 지하로 추락한다면은, 그때는 바닥을 예상하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이 캔들과 박스권은 뭐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KI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봉으로 그냥 볼게요. 자, 대충 그냥 찍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 앞에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예시인 거예요, 예시.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때까지만. 자, 이때까지 횡보를 하다가 요때부터 하락을 했죠. 요 앞에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전저점, 그 장대 양봉의 하단, 상단, 그리고 이 전저점, 그리고 여기 횡보했던 박스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대충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자, 지금부터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 조금씩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간다라고 하면은 요 박스권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전 저점도 봅시다. 멀리까지 본다고 치고 뭐 이런데 대충 있다고 찍어봐요. 그러면은 처음 하락이 시작했을 때는 그냥 사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 뭐 여기가 박스권이었고 뭐 여기가 박스권이었고 여기가 박스권이었고 여기가 박스권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박스권의 저점을 추가 매수 위치로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 이제 대하락장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아무리 이때 당시에 박스권이 와도 위에 있는 두 개는 패스를 하세요.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정도 왔을 때 그냥 박스권 하단에 닿았을 때마다 내가 비중을 덜었던, 예를 들어 50%를 덜었으면은 10% 뭐 더 내려가면 여기도 있겠죠. 1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요 위에 박스권에 다시 진입을 했을 때 요때도 추가 매수를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홀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버텼는 것보다 가격대가 원래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50% 예를 들어 손절을 하면은 그 손절을 했는 50%를 가지고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뭐 예를 들면 대충 한 이쯤까지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등이 왔을 때 그대로 존버를 했으면은 여기까지 가야지 본전이지만 여기까지만 와도 본전이 되고 여기까지 다시 간다면은 익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시라는 겁니다. 요 위쪽에서 손절을 하는 폭이 크면 클수록 이 평단가는 좀 더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본전이 빨라질 거고 원위치로 갔을 때 수익이 나는 금액은 커질 겁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잘 못하세요. 저도 막상 그렇게 왔을 때 해야 되나 하다가 10% 손실이 20% 되고 30% 되면 진짜 저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10% 정도 선을 잡고 손절을 하신다면은 다음 기회가 금방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대응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을 하실 수 있고 본전으로 돌아왔을 때 생기는 수익은 훨씬 더 많아진다. 자, 요거는 박스권으로 제가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얘기를 드렸고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이제 50%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떨어질 때 이건 코스피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코스피로 보여드릴게요. 저 코스피에 보시면은 다 지우고 보시면은 요런 캔들들 있죠. 요 반등이 될 수 있는 요런 캔들, 여기 캔들, 여기 캔들, 요런 캔들이 생길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시고 반등 캔들 이후에 장대 양봉이 한 2개, 3개 정도가 나오면은 여기라든지 아니면은 반등이 훨씬 한 다음에 장대 양봉이 한 3번 정도 나왔을 때 이때도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5번 50%인데 내가 10%씩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총 5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2번 내려왔을 때 여기 또 양봉이 나왔으니까 추가 매수,
또 내려왔는데 양봉 나왔죠. 추가 매수. 그리고 양봉이 달아서 나왔다. 그럼 여기도 되겠네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진짜 상승 흐름이 간다 그러면은 아까 적었던 여기 이런 데서 이때는 쉽게 말해서 불타기를 하셔도 돼요. 불타기를 하셔도 되고요. 평단가가 원래 여기 있던 게 한 이쯤으로 예를 들어 내려왔죠. 근데 한 이쯤 왔더니 자 다시 반등이 왔다가 다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직 여기는 못 갔지만 또 한 이쯤을 잡아가지고 비중을 한 50% 덜어내시는 거예요. 반복인 겁니다. 다시 하락이 왔을 때 반복인 거예요. 50%를 예를 들어 덜었다고 치면 또 내려왔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추가로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스피로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종목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종목에서 하실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거는 뭐가 전제가 되냐 하면은 종목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테마성이 향후 발전성이 있는 업종이 일시적인 악재로 추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런 테마성이 죽고 이 업종이 다시 원위치로 올지도 모르는 종목에서 이걸 하시다가 평생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하시는 게 덜 물리긴 해요. 덜 물리긴 하는데 평생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일시적인 악재 혹은 시장의 흐름 때문에 같이 추락을 하고 있지만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손절하고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저는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시장이 불안한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완전 제대로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락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하락장이 오면은 그냥 물려버리실 거예요. 주식은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락을 시작했는데 30% 손절나서 50% 손절나서 어떻게 빼지? 저도 못 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도 움직여야 되는 게 주식인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50% 손절로 끝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하시겠다면 그 갭이 크면 클수록 한 번에 일단 덜어내는 비중을 크게 가져가셔야지 그 다음에 기회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 또는 20% 이내에서 최소한 50%만 덜어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피해를 최소화한다든지 다시 익절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은 덜어내고 진짜 바닥에서 찍고 상승 확실하게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그냥 한 80% 비중 덜어내고 20% 넣어놓고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 확인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그냥 80%를 밀어 넣으세요.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한 80% 덜어냈죠. 바닥을 찍고 한 이쯤 오니까 진짜 그냥 가는 것 같아. 이때 80% 넣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평단가가 거짓말하고 한 2까지 와 있을 겁니다. 2까지 평단가가. 안 되겠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한다. 진짜 갈 것 같다. 제가 얘기했죠. 반복. 또 80% 돌고 이런 캔들 나오면 다시 반등할 때 이런 위치에서 또 차라리 80% 매수를 하시든지 70% 하셔도 되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할게요. 어떻게 대응을 하든지 간에 욕심만 버리시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혹은 전문 투자자분들이라도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조언하기에는 좀 건방지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대처해 가지고 언젠가는 하락이 분명히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명해 드렸듯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 제가 분할 매매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게 뭐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영상들, 이 영상도 아마 조회수가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보신 분들하고 안 보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되새겨 보신 분들,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제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만의 방법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갑자기 딱 떨어질 때 어떡하지 하다 하시면 정말 그냥 저 바닷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랑 다른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필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플랜을 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정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식을 적기 전까지는 정말 이 마인드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성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